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한국 방문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의 방한이 북핵 문제나 한미동맹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큰데요. 왕선태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7일, 8일 이틀간 방문을 할 텐데 네. 7일 낮, 화요일 낮 12시쯤에 방한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방한을 하자마자 경기도 평택으로 이동을 합니다.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로 이동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서 오찬까지 하는 그런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정상회담을 하게 되겠죠. 단독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 산책이라든가 이런 일정을 진행하고요. 국빈 만찬도 청와대 경내 영빈관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8일 오전에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 연설을 하는 일정이 굉장히 큰 일정이고, 그 다음에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헌화하는 그런 일정이 마지막 일정입니다. 그래서 한 1시쯤, 8일 1시쯤에서 중국으로 출발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특징이 있다.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5개국 순방 일정의 일부라는 겁니다. 근데 열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미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3일부터 시작을 해서 14일까지 하는 일정인데 이미 하와이를 지금 방문 중이죠. 그렇지만 네. 이제 하와이는 미국이니까 그것을 뺀다면 열흘 동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 6, 7 이렇게 해서 일본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되고요. 네. 우리나라 방문을 따지면은 국빈 방문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미국 대통령으로서 국빈 방문 25년 만에 처음이고, 네. 또 미국 대통령으로서 국회 연설을 하는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인데 이번에 또 국회 연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24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국빈 방문이긴 한데 1박 2일로 좀 일정이 짧다. 그런 네. 것도 이번 방한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 네. 한 25시간, 26시간 정도 그 정도 봐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조금 헷갈리셔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도 사실 우리나라를 방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방한을 하는데 국빈 방문이라고 하고요. 오바마 대통령 때는 국빈 방문이 그럼 아니었다라는 건데 어떤 그렇죠.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정상들의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 방문이라고 하는 건 몇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국빈 방문, 그다음에 공식 방문, 또 실무 방문, 개인 사적 네, 방문도 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국 그 정상들이나 상대방에 대한 여행비 일체를 다 대는 겁니다. 돈이 아주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의전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거기에 이제 만찬을 할 때 이 이제 중요한 분들을 다 모시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또 사람들을 많이 귀찮게 합니다. 네. 경호, 의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굉장히 번잡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국빈 방문을 좀 안 하려고 하죠. 예. 그래서 나라별로 다르지만 영국 같은 나라는 국빈 방문은 무조건 1년에 딱 2번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1년에 4번 이상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국빈 방문을 잘 안 하고, 그래서 오바마든 누구든 자주 오가는 사이라면 예. 공식 방문을 하거나 진짜 사이가 좋으면 실무 방문합니다. 실무 방문하게 되면은 대통령 본인만 호텔비 대주고 예. 나머지 수행원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공식 방문 정도 되면은 그게 한 서너 명 정도로 좀 중간쯤을 택하죠. 네. 의전 같은 거, 경호 같은 것도 훨씬 줄어들고요. 그래서 국빈 방문이 어떻게 보면 좋긴 좋은데 상대방을 서로 불편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 안 하죠. 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로 봐서 우리가 좀 굉장히 환대를 한다라고 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특별히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 형식을 택한 걸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 때는 아마도 그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이 공식 방문이나 실무 방문을 해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네.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만큼 의미가 있는 방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사실 앞서도 짚어주셨지만 일본은 2박 3일을 방문하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경우는 1박 2일을 방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를 소원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좀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날짜 차이가 나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한국과 일본이 이번 이제 방문 일정을 준비하는 기간 자체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 지난 2월에 이미 미국에 가서 예.
정상회담 준비를 그때부터 준비를 한 겁니다. 2월 달부터 준비해서 이제 11월이니까 준비를 많이 한 거죠. 네. 우리는 이제 지난 6월 말에 가가지고 처음 그때부터 얘기가 시작이 된 거니까 준비 기간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일정을 끼워 놓다 보니까 아마 날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은 사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일본은 2박 3일인데 가장 중요한 일정이 골프입니다. 네. 골프를 이제 일본에 이제 토요일 날 도착, 이제 일요일 날 도착을 해가지고 낮에 도착, 이제 오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점심 때까지 계속 이제 골프를 하는 그런 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본다면 굳이 뭐 우리가 크게 차이 나는 거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제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혈맹, 네. 같이 전쟁을 한 혈맹, 서로가 이제 피를 같이 흘린 혈맹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확인만 해주면 동맹에 문제가 없는 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와서도 국립현충원에 참배를 하고 헌화하는 일정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남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국립현충원에 예. 가서 참배를 하고 헌화를 하고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동맹에 대한 헌신, 기여를 의미하는 중요한 일정이 되고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도 굉장히 네. 중요한 일정입니다. 이 평택 기지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기지입니다. 네.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미군이 운영하는 기지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기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간다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요. 그걸 또 한국이 건설비가 엄청나게 큽니다. 100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100억 달러. 네. 이 12조 원 정도 되는데 92%를 우리나라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곳에 가서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혈맹이 무엇인가에 대한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근데 미국과 일본의 동맹은 혈맹하고 관계가 좀 다릅니다. 승전국과 패전국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이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일본은 패전국이고 미국은 승전국이고 네. 이제 패전국 출신의 일본이 승전국 출신의 대통령을 맞이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좀 더 긴장감이 있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볼 때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어저께 일본에서도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이방카 네, 그렇죠. 딸이 방문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방문을 안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나타내거든요. 좀 짧게 말씀해 네, 주시면요. 이방카가 네. 오지 않은 건 약간 아쉬운 점이 있긴 있는데 원래 오기로 했었습니다. 원래 예정에는 일본 다음에 이제 한국 일정도 있긴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 일정에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금 감면이라고 하는 중대한 지금 명운을 걸고서 예. 지금 텍스컷 이제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백악관의 모든 중요한 참모들을 이번 여행에 데려오려고 했다가 다 남겨놓고 그 텍스컷 문제를 해결을 하라고 특별 지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방카도 올려다가 못 온 것이고 그뿐만 아닙니다. 재무장관이라든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오기로 했다가 안 오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그건 뭐 어떻게 뭐 한국을 경시한다고 네. 해석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고 또 이방카의 남편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쿠시너는 또 예정대로 오기 때문에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동점이 네. 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트럼프 방안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요소는 또 뭘로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성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개성이 아주 좀 강하신 예.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출 발언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사전에 참모들이 준비한 말씀 자료를 대부분은 이제 그런 것들을 대통령들은 예. 말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돌출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방한 이틀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어 예. 있는데 그 연설에서 혹시 북한에 대한 경고라든가 위협을 좀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군사적인 공격 문제를 너무 강조했다가는 또 한반도 안보 불안 같은 게 그렇죠. 또 강조가 될 수가 있고 네.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의 개인 관계에 대해서도 약간 더 걱정거리가 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정책에 대해서 유화 정책이다 이런 네. 표현을 썼는데 유화 정책이라는 말 아주 좋지 않은 말입니다. 이런 말을 썼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지금 좋은 편이 아닌데 이런 관계가 좀 이번 여행을 통해서 좀 개선이 되면 좋겠는데 안 된다면 약간 좀
불안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가 하면요.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문제나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또 도마 위에 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물론입니다.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자유무역협정 개정 문제 가장 큰 관심사라고 네.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재무장관도 안 오고 예. 또 국가경제위원장도 지금 안 오게 돼 있습니다. 경제 분야, 이 FTA와 관련한 1급 참모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일정 차원에서 관심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개정 선언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네.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국내 유권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의무를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심적 부담이 뭐 크게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어서 굳이 한국에 와서 더 밀어붙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명히 말은 나올 텐데 생각처럼 그렇게 너무 강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네. 방위비 분담금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평택 기지를 갑니다. 캠프 험프리스를 가게 될 텐데 우리가 그 92조 원 공사비 중에 네. 90억 원 냈다는 얘기를 듣고 그 기지를 눈으로 본다면 아마도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좀 기대를 좀 해보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볼 때 이제 돌출 발언보다는 오히려 동맹을 과시하는 쪽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많다, 더 우세하다. 물론 돌출 발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계속해서 돌출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을 볼 때 동맹 과시 발언이 조금 더 좀 크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뭐 관측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돌출 발언 얘기를 해서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을 언급하는 상황이 있는 가운데거든요. 지금 사실. 그렇죠. 아무래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엊그제 우리 김희준 워싱턴 특파원이 허버트 맥마스터 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 나갈 때 그 나라 언론과 이제 한두 군데만 합니다. 안 할 때가 더 많고요. 한두 군데 언론사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어떤 예. 의제가 있는지 설명하는 차례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 김희준 특파원이 이제 맥마스터 보좌관하고 인터뷰를 했죠. 맥마스터 보좌관의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은 연합사령부 체제에서 있기 때문에 상호 협력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서 네. 독자적으로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맥마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있다. 네. 한국이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기적적인 이런 성장을 한 것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 방문을 통해서 표현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소 이제 뭐 계속 얘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돌출 발언할 가능성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요. 맥마스터 국가안보 보좌관은 대북 군사 옵션에 대해서 당연히 협의 대상이라고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기회에 이제 그런 설명을 하면서 대북 군사적 옵션도 당연히 협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원칙론에 해당한다고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양국의 정상이 협의를 할 때 당연히 외교에서는 특히 안보 전략이라고 하는 차원을 얘기할 때는 최선의 시나리오도 있고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는 겁니다. 네. 그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제 군사적인 옵션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양국 정상이 협의를 할 때 당연히 최선도 있지만 최악도 있고 그 가운데 우선은 최선의 시나리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걸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안 된다면 차선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도 안 된다면 차악으로 가는 것이죠. 그 차악도 안 된다면 할 수 없이 이제 최악으로 가는 것이죠. 네. 이렇게 네 가지의 이제 시나리오 중에서 최선, 차선, 차악, 최악으로 가는 와중에 최악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를 얘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언급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지. 네. 그런 거를 얘기했다고 해서 군사적인 공격을 예고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민한 해석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한중일 3국을 방문을 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관심이 그렇죠. 오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북한 연일 지금 뭐 매일같이 몇 건씩의 이제 성명 이런 걸 내면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앞서서 또 9월 22일 날 북한이 또 김정은 개인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난을 했죠. 네. 특히 이제 북한을 완전 파괴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라고 지금 협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그렇지만 최근 북한의 이제 미국 비난 입장을 보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지 않으면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핵화 협상을 꿈도 꾸지 마라라는 말만 들으면 이제 굉장히 도발적인 이제 강경한 입장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앞에 적대시 정책을 네. 철회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또 잘 생각하면은 협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지를 좀 남겨뒀다. 그렇죠. 북한의 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정절, 조건절의 의미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도 바꿔서 말하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비핵화 협상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반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이제 북한이 워낙에 이제 기만 전술을 많이 쓰기 때문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적대시 정책이 북한이 말하는 적대시 정책이 뭔가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여지가 일단 만들어진 것으로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다시 한번 얘기하면 협상을 유인하는 이제 기만 전술 가능성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도발을 하기보다는 협박을 계속하면서 미국을 협상작으로 유인하는 노력을 계속할 가능성이 더 크다. 네.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미국과 북한 또는 중국을 사이에 둔 미북 중의 네. 물밑 접촉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좀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방한이 한반도 대북 외교의 뭐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관련 이야기 지금까지 왕선태 YTN 통일외교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